이번 시간에는 20페이지, 환경보건 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꼴 확리기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소독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리스터 있죠. 리스터는 석탄산 살균법에 대해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왜 논문 쓸 때 보게 되면 하나 연구할 때 뭐 무슨 체세포를 발견했더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하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는데 석탄산 살균법에 대해서 발전을 시킨 사람이 리스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세균학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한 거예요. 그럼 패스처 그러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파스텔 그런 소리죠. 발음상 패스처 이꼴 파스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각종 세균 발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여를 해서, 그러니까 세균학에 관한 것들이 틀을 잡히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질병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질병은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쁜 공기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 그게 있을 텐데 원래 질병의 그 발달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벌설, 이꼴 종교설. 무당들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일명 질병 발달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샤머니즘 있잖아요. 나쁜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돌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고, 좋은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안 발생하고 전쟁에 이고, 이것이 종교설, 이꼴 신벌설. 그다가 한 시대 지나서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거. 왜 사극 보게 되면 요즘은 코로나 특집 때문에 안 나오지만 사극에서 보게 되면 별자리가 이쪽으로 떨어졌네? 그럼 뭐가 돼요? 저쪽에 질병이 발생하네? 누가 죽네? 이런 말 하지요.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점성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설. 이게 장기설이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접촉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대성 원리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제 패스도 접촉해서 걸린다. 침물 같은 거. 성병도 접촉해서 걸린다. 그럼 거의 다 현대로 왔죠. 근접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패스처 이꼴 파스텔 사람이 질병은 가만히 나쁜 사람이 귀신이 있다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음식이 그냥 나쁜 귀신이 있다고 썩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패스처 이꼴 파스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질병의 자연 발생설을 부인했다가 조금 이따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다음 줄 보게 되면 코우 있죠. 코우는 뭘 얘기했냐 그러면 멸균법, 저온소독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독법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위생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코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장기설은 이제 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장기설을 뒤집어 푼 사람은 이제 옛날에도 여명기 때도 학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계속 가면 현미경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정적인 어떤 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장기설을 확 뒤집은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까요? 거기 동그라미 세 번째 존 스노예요. 중요 표시지고 존 스노는 콜라라에 관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역학조사를 했는데 장기설 거기 보게 되면 오타가 났죠. 미즈마가 이건데 이거 하나 빠졌죠. A자가 빠졌죠. 미아즈마인데 미즈마 그랬죠. A자가 빠진 거 MIA자 A자가 빠졌죠. 영어 스펠이. 근데 영어가 나진 않지만 거기 가로 안에 도끼 있잖아요. 도끼가 미즈마 그랬는데 미아즈마야 A자가 빠졌다고. A자 빠졌죠. 스펠이. 그거 손으라고. 거기 보게 되면 장기설 거기 보게 되면 A자가 빠졌잖아요. MIA SMA가 된다고. 근데 거기 보게 뭐가 빠졌어? A자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가 나진 않으니까 이것을 도끼, 일명 나쁜 공기 소리예요. 이게 일명 장기라는 거예요. 미아즈마 이꼴 장기가 일명 나쁜 공기로 해서 질병이 온다는 거를 이 사람이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중요 표시지고. 그래서 콜레라 역학조사로 장기설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가요. 잘 보세요. 콜레라를 이제 존 스노가 어떻게 이걸 뒤집었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영국에서 우물물을 먹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콜레라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다고 못 사는 비위생적으로 있는 쉽게 말해 거지촌 같은 거예요. 거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영국에 있는 우물을 뭐 하나를 메꿔버렸어요. 메꿔버렸더니 콜레라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콜레라는 장기설로 인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면 나쁜 공기를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물이 문제다. 물이 먼저다. 물 있죠. 물이 문제다. 그러면서 물을 메꾼 거예요. 그랬더니 콜레라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물을 우리가 옛날 사극 보게 되면 두레박 있죠.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으로 푸는 물이 있다가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고이면 두레박으로 푸는 거를 봤잖아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펌프 있죠. 펌프에다가 물을 넣어서 산사해 보게 되면 사각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삐그덕삐그덕 해서 푸는 것이 펌프예요. 그럼 쉽게 물로 옮겨진다 이 소리야. 그래서 펌프물로 옮겨진다고 콜레라는 펌프물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일명 펌프물이든 수돗물이든 다 물이잖아요. 우물물이든 펌프물로 옮겨진다. 이꼴 물로 옮겨진다고 주장한 것이 누가 된다? 존스노라는 거죠. 그러면 콜레라는 공기로 나쁜 공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물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술 뒀던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위장계다. 위장계. 위장을 침범하는 거다. 그러면서 전염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콜레라균은 존스노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발견했냐 그러면 그 밑에 거기 보게 되면 콜레라균을 발견한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나 없나? 코 있죠. 네 번째. 코. 코치 그리기도 하고 코우 그리기도 하죠. 로버트 코우 그리기도 하고 발음할 때 코치 그리기도 하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코치 그리고 지금 영어 발음하면 코우죠. 코우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콜레라균을 언제 발견했느냐 하면 1883년에 발견한 거예요. 콜레라균은. 그런데 논문을 언제 쓴 거예요? 1855년경에 쓴 거예요. 논문은. 콜레라 논문은 존스노가 1855년이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콜레라균을 언제 발견한 거예요? 1883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균 발견한 것이고 이거는 역학조사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건 원인을 밝히는 건데 균도 모르는데 역학조사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균도 모르는데 콜레라는 공기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는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원인을 밝히고 이러는 것처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 환경부에서 역학이 잘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명 뭐라 그랬냐면 역학의 바이블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역학의 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은 누가 발견했다? 코우가 발견한 것이고 역학조사 누가 한 거예요?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는 존스노가 한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써놓기도 하지만 그냥 한글로 스노 이렇게 돼요. 콜레라 역학조사는 누가 했냐? 스노. 그럼 스노가 뭐요? 타이어를 말하는 것이가 이른단 말이에요. 한글로 써놓기도 해요. 존스노를 존자 빼고 한글로 스노가 역학조사를 했다. 맞죠?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항상 쓰던 건 영어를 시험에 놔야 되는데 한글로 써놓으면 헷갈려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독 같은 것도 알파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해요. 알파를 이렇게 쓰던 걸 봤다가 알파벳 로마자로 이렇게 쓰던 걸 봤다가 한글로 알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노가 역학조사를 했다는 거죠. 존스노. 항상 존스노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스노가 역학조사를 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선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누가 된다? 존스노. 이꼴 스노죠? 이거 잘 나요. 최근에 잘 난다고 중요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콜레라균은 누가 발견한 거냐면 1883년경에 뭐가 되냐면 코우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우는 또 중요한 것이 승홍수 소독법을 발표한 거예요. 승홍수에 대한 소독법을 발표한 사람이 누가 된다? 코우죠. 승홍수에 대한 이거 해양경찰청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조금 이상하게 내. 이렇게 섞어놓은 거야. 뭐라 했냐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있을 텐데 우리가 질병의 자연설을 부인하고 그럼 누가 돼요? 패스처지요. 이걸 파스텔이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패스처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승홍수법을 소독법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코우를 찾으라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게 돼요. 그래서 코우는 승홍수 소독법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존스노부터 했죠. 페텐코퍼가 또 중요하지요.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거죠. 독일이 있는 대학, 뮌헨 대학이 독일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위생이라는 것은 독일의 어원이고 보건은 뭐가 되는 미국의 어원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1866년에 뭘 했다? 처음으로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위생이라는 어원을 여기서 한 거고 또 독일은 나치 정권 때 질병을 많이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을 잡아다가 막 균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임상실험이 좋은 거냐고 진짜 발견되는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왜 일본이 의학이 왜 발달한 걸 걔네들은 그 나쁜 인간들은 우리를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침략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본인들이 실험기구를 요즘은 국산을 쓰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다 독일제 썼거든요. 독일이 상당히 정밀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선진국 돼서 정밀하지만 독일제는 상당히 정밀하지, 의료 쪽에서. 그게 얘네가 지금 1866년에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하고 이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처, 페텐코퍼 다 중요시해지고, 그럼 패시들은 다 어느 시기예요? 태어난 걸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대비로는 활동했던 거. 우리가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 페텐코퍼 어디다? 독일인데 일명 황리키지요. 그 다음에 패스처는 뭐가 돼요? 미생물설을 주장한 패스처는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황리키가 되는 거죠. 다 이게 일명 패시들은 패거리 정치하듯이 페텐코퍼 패스처 뭐가 된다? 황리키다. 이렇게 중요시하시고, 미생물설을 주장했지. 아까 그 얘기했죠. 주장했고, 또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패스처예요. 패스처 이꼴 파스테르가 백신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 사람 찾아라 그러면 누가 찾는 거예요? 패스처예요. 이꼴 파스테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나번에 보게 되면 19세기에 공수병 이꼴 광경병 똑같은 거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안전처 이꼴 해양경찰청에는 공수병, 광경병 들어봤죠? 요즘 강아지 좋아하죠?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여기부터 좋아해요? 안 좋아해? 거기 좋아해? 거기는 좋아해? 반반인 것 같아.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는 좋다 그래요. 근데 위생적은 비위생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광견병 바이러스 맞추잖아요. 근데 100% 면역이 된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100% 면역이 된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맞지만 일반적으로 예방접종하는 것들은 70% 이상이면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명 중에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 할 건데 100명 중에 70명만 면역이 돼 있으면 이 유행은 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사극에서 보게 되면 남한산성, 북한산성 쌌지요. 그거 왜 싼 거냐면 외적들이 들어오는데 임금님이 사는 그 궁궐로 오지 말라고 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질병도.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면역이 70명 이상 됐으면 유행은 쭉쭉 안 퍼져요. 그러자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은 70% 이상이면 예방접종을 하지만 12장 가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70% 미만이면 예방접종약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70% 이상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예방접종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최초로 백신 이꼴 왁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12장 가서 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강은 바로 질문하지만 동영상은 나중에 다 한 바퀴 쭉 돌고 하라는 거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 2배, 3배 해가지고 빨리빨리 듣고 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럼 백신 이꼴 왁진 이런 것들이 같은 건데 이거를 12장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지요.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음식도 균이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균이 있어야 질병 발생하는 것이고 음식도 균이 들어가 있어 먹는 거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패스처지요. 파스텔 이꼴 패스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백신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지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공수병 이꼴 광견병 똑같은 건데 공수병 백신 이꼴 사균 백신 그랬는데 이 얘기도 12장 가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미친 개가 날뛰는 거를 광견병 그래요. 그러면 광견병은 개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친 개가 사람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주인을 물으면 주인이 광견병이 걸리는 거를 사람은 광견병 걸린 거를 공수병 그래요. 왜?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수병 이꼴 광견병 똑같은 거예요. 개가 미쳐 날뛰면 광견병, 사람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공수병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 질병 가서 계속 하겠지만 광견병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미친 개의 타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타액으로. 그래서 타액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물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강아지하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 우리가 정서상은 뭐 치매도 예방되고 좋다 그러지만 만약에 내가 상처가 났어. 근데 우리 개가 광견병 바이러스를 맞췄지만 시골의 개는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병원소가 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도 되고 너구리도 되고 시골에는 살쾡이도 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야생으로 있는 살쾡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라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개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많단 말이에요. 시골 가면 많아요. 고라니도 무지만 다 농산물 다 뜯어먹어가지고 고라니 전쟁이야, 시골 가면. 그래서 고라니 어떻게 죽일까? 그 고라니가 또 깨깨 물어요, 또 밤에. 시골 우리 엄마네 집 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 광견병 바이러스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물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집 개는 광견병 바이러스 예방접종했지만 면역이 안 생겼어, 재수가 없이. 그렇다면 미친 개가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요. 그럼 물으면 걸린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질병은 감염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직 못 알아들을 거예요. 감염력은 균이 한 마리가 들어가서 10마리, 100마리 커지는 걸 감염력, 그러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력이 있어야 돼요. 병원력은 현성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하면 이건 12장가 살 거니까 그냥 들으시라고. 병원력은 현성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하면 저 사람은 호흡기가 나쁠 것이다, 그러지요. 여기 의사 아닌 사람도 여기 알 수 있죠. 나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기침이 나나 그러진 않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너도 알고, 의사 아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를 현성질환을 일으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의 병원력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력은 비루런스,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가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질병은 감염력이 높은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질병마다 틀려요. 병원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동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력도 100%, 그 다음에 물리면 한 마리가 10마리 병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력도 100% 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도 100%예요.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에 상처가 났다면 개하고 입 맞추면 안 되겠죠. 정서상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를 싫어하고 이러진 않는데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 집에서 그렇게 자유도 없이 먹을 것만 주고 감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 엄마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해. 참 나도 불쌍하다.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먹을 거는 많이 먹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지가 놀고 싶은 저 여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혼자 있잖아요. 그냥 사람 상대로 사람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불쌍하겠냐. 그 개 견생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입 막 끌안고 이러진 않는데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내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영리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뻐하진 않지만 내가 가면 나를 빠잉 쳐다보고 내가 여기로 가면 날 따라오고, 여기로 가면 저를 따라오고 막 따라와. 근데 나는 강아지가 이뻐서 끌안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광견병 바이러스와 관계된 게, 우리는 개 그런 이유가 개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 병원수는 개다, 이런 말을 잘 내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일명 여기에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었다. 죽여서 넣는 균을 사균 백신 그러고, 살아서 균을 넣는 것을 생균 백신 그래요. 그럼 질병도 사균 백신으로 인해서 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생균 백신을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RNA, DNA 할 때 RNA 바이러스다 이런 말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9장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패스처는 뭘 얘기했다? 백신이라는 말 처음으로 썼다는 거죠.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개발에 관여했냐면 건열멸균법이나 공업증기멸균법, 저온 소독에도 이 사람이 또 관여한 거죠. 근데 어떤 소독법 할 때 혼자 하진 않죠. 논문할 때도 여러 사람이 관여하잖아.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존스노 아까 중요시했죠. 그런 다음에 코오도 얘기했죠. 코오는 콜레라균, 혈액균, 탄저균, 파상풍 이런 균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것이고, 승홍수 소독법을 발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본이라는 사람은, 라본이 아니고 우리가 베르나드 그러기도 하고 버네드 그러기도 하죠. 옛날 우리가 발음할 때는, 초등학교 때는 베르나드 이런 얘기를 하고, 발음하게 되면 버네드 그러기도 하는데, 건강은 이 사람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내부 환경이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 중요한 표시해 두시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는 내가 지금 바깥이 추워요. 춥다고 우리 체온이 30도로 떨어지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여기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안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것이 체온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체온 어떻게 돼요? 36에서 37도, 약 36.5도가 되는 거죠. 이걸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다. 베르나드의 건강설은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그 건강설과 틀린 거지요. 그래서 건강정의라든지 모든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가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는 우리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아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체온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우리 호르몬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거 아니죠.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질병이 없으면 이거에서 항상성을 주장한 사람이 베르나드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보는 그냥 줄 한번 쳐보시고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방문 간호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시조가 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일곱 번째지요. 리스터는 아까 거기 보게 되면 살균 소독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살균 소독법을 완성한 사람이 누가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터가 된다는 거지요. 살균 소독법 완성자는 리스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있죠. 비스마르크는 독일에서 사회보장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중요시해지고 사회보장의 시조가 누가 된다? 비스마르크지요.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을 케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노동자들에 대한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아프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을 하지요. 가정과 나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가정에서 안 아픈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경제는 쑥쑥 올라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 우리나라가 왜 심각하냐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늙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나니까.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면 젊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데 노인들만 득실득실 한다는 거죠. 앞으로 10년이면 노인들이 뭐 몇 퍼센트가 된다? 거기 뭐 우리나라 한 35% 정도 될걸요? 한 10년이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거야. 다 65세 이상, 다 머리가 허옇해져가지고 일할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중국이나 인도를 무시 못하는 거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걔는 막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인구를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생산층, 일할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대, 30대가 아무리 연금 같은 걸 내지만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전까 64세까지를 경제활동이고 그래요. 나라마다 조금씩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대충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이 65세예요. 그럼 그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고 치는 건데 그 윗사람들이 연금 받지요. 받는 거를 근데 어떤 연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주고 젊은 사람은 밑에 사람이 주어야 되는데 태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20, 30대는 골 빠지게 돈만 내고 뭐가 된다. 연금도 못 할 수 있다.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직장 다니죠. 집에서 보게 되면 엄마 아버지 다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극에서 보게 되면 큰 집 작은 집 어우러 더우러 농업사회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큰엄마가 날 도와줄 수도 있고 작은엄마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나 혼자 살아. 그럼 내가 누구를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남을 안 도와줬으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안 아플 때 사회 일원으로서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아프면 사회 일원 누구가 날 도와준다. 이것이 명 사회보장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가 세상에 공짜 없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안 줬으니 나도 누가 나한테 도움을 안 주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플 때 내서 누가 아픈 사람이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면 그 돈을 내가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일명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보험이라는 게 그거죠. 의료보험 이꼴 정확하게는 국민건강보험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실직하게 되면 6개월 이상 타는 거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 그러기도 하는데 명칭은 정확하게 고용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산재 당하면 뭐가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거 의외로 잘난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거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명 우리나라 4대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확하게는 5대 보험이에요. 장기요양보험 있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프면 뇌졸중 걸려서 편마비 생겼다. 그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한 등급에 따라 몇 시간씩 해주죠. 정확하게는 5대 보험이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냥 시험 대비해서는 4대 보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보험이에요. 그럼 사회보험의 시조가 누가 된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예요. 그럼 비스마르크가 1883년에 이거를 맨 첫 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의 그 유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됐고, 그러면 이제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현대 이꼴 발전기는 거기 첫 번째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 중요 표시해 두시고 미국 중심으로 위생학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건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학인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 안 썼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윈슬러 교수가 미국의 교수예요. 그 사람이 공중보건학이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효율적 증진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계기로 미국은 뭐가 된다? 보건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보건은 어느 나라 어원이에요? 유럽 어원이에요? 독일 어원이에요? 아니면 미국 어원이에요? 미국이죠. 미국 어원이에요. 독일이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원은 똑같은 깨끗하고 질병을 예방하자는 것이 보건이고 그 다음에 독일, 유럽은 위생을 쓴다는 그런 뜻이에요. 중요 표시했고 1848년에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WHO가 발족된 건데 WHO는 뒤에 어디 가서 있을 거예요.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로서 세계보건기구 그래요. 그럼 세계보건기구는 약자로 뭐라 그런다? WHO 그런다는 거죠. WHO가 1948년 WHO 많이 듣잖아요. 영국이 아니 중국이 그 코로나19 우한에서 나중에 이제 연구살 때 보게 되면 우한에 거기 뭐 4등급 무슨 실험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로 나라랑 국민이랑 개인과 똑같아요. 서로 잘 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죠? 그랬는데 거기 우한에 뭐가 되냐면 아주 위험한 그 균들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어요. 거기서 유출됐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중국은 아니다. 딱 접어뛰지요.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사스도 거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WHO가 가면 역학조사 협조해야 되는데 이름은 중국은 안 하죠. 안 해요. 이 못돼 먹은 것이 아니고 못돼 처먹은 것들은. 그래서 뭐가 WHO가 이제 여러 가지 저거를 역학조사 하러 갔는데 걔네가 대국이잖아요. 중국이 이론상은 한 13억 몇 명 된다 그러지만 한 15, 16억 된다 그러기도 하죠. 숨은 인구가 있어. 전체 우리나라 아니 세계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되죠. 숨은 인구에서 공식적인 것만 76억 얼마 하던데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인도는 11억인가 이렇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3억 얼마 하면 세계 인구의 거의 뭐예요? 저기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가 되니까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넘지요? 중국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꼼짝을 못하는 거야. 왜 거기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산층 인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WHO는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돼서 연구사에도 가끔가다 보게 넣더라고. 잘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가서 달력을 한번 봐보세요. 4월 7일이 뭐로 됐나? 이게 세계보건일로 돼 있어요. 세계보건일. 그럼 4월 7일은 뭐가 된다? 오늘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달력을 보세요. 그럼 4월 7일 하게 되면 세계보건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나서 아마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 보건 이렇게 보기에 한번 넣는 것도 같아. 4월 7일은 WHO가 발족된 그 나라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발족된 날을 세계보건일로 하는 거예요. 4월 7일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의 보건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1차 보건의료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줄 한번 치고 설명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1차 보건의료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오래오래 살자고 안 아플 때 뭐를 해요? 저 고수부지가 막 아줌마 아저씨도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막 뜀덕질도 뛰고 그 다음에 뭐 철봉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죠.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콜라겐이 좋다니까 콜라겐 먹고 또 뭐 산양유가 좋다니까 산양유 먹고 뭐가 좋다니까 뭐 먹죠.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살자는 거죠. 따라서 아마 20대는 120살까지 살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데 이렇게 아예 질병에 안 걸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1차 예방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양 개선이라든지 상수를 먹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고 이런 것들에다가 그 다음에 풍토병 관리라든지 이제 풍토병을 우리 계속 읊을 건데 풍토병이라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12장 가서 할 거예요. 풍토병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화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풍토병의 대표적인 가을철 풍토병을 외워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할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시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렙토스피라증, 쥐가 옮기는 렙토스피라증. 그 다음에
아마 이 얘기 듣고 뉴스를 들으면 들릴 수도 있어요. 쯔쯔가무시병 이꼴 양충병 들어봤어요? 쯔쯔가무시병. 우리가 스스 옛날에는 스스 그랬는데 법적 명칭은 쯔쯔가무시병 그래요. 쯔쯔가무시병. 쯔쯔가무시병. 근데 옛날 말로 말하면 스스가무시병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양충병 그러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털진드기가 옮겨요. 이건 또 저 뒤 가서 반드시 난다고 외울 거예요. 양충병인 거 쯔쯔가무시병. 그런 다음에 한탄 바이러스가 옮기는 신증후군 출혈열 이꼴 유행성 출혈열. 이거는 한탄강이 저 철원 가는 데 있거든요. 철원이 강원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 바이러스가 옮기는 이 말 상당히 중요해요. 유행성 출혈열 이꼴 신증후군 출혈열. 누가 이거를 어떤 곤충이 옮기는 어떤 동물이 옮기는 거냐면 쥐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그냥 맛배기로 들어보라는 거. 왜 12장 가서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3대 가을철 풍토병은 렙토스피라증, 쥐가 옮기는 렙토스피라증. 두 번째 털진드기가 옮기는 양충병 이꼴 스스가무시병 그러기도 하고 법적은 쯔쯔가무시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행성 출혈열 이꼴 신증후군 출혈열.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무슨 바이러스냐면 한탄 바이러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탄 바이러스가 옮긴다. 그럼 우리가 미생물에서 크기에 따라서 큰 건 세균. 바이러스는 우리가 저 혼자 못 살아요. 어떤 우리 사람한테 들어 단백질을 거기다가 하고 지가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걸 나중에 문제풀이서 할 건데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한탄 바이러스에 들어가는 그 병원체가 한탄 바이러스인 유행성 출혈열 이꼴 신증후군 출혈열. 이거 세 가지가 뭐가 된다? 가을철 풍토병인데 우리가 쥐가 시골에 많아요? 도시에 많아요? 시골이죠. 그러니까 풍토병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과 일상적인 질병 치료하는 것을 1차 보건의료 그래요. 그냥 1차 보건의료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외울 것은 가을철 풍토병. 이거가 12장 가서 할 건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읊어보라 이 소리죠. 됐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뭐가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보게 되면 대기 환경에서는 의외로 많이 나요. 여기 상당히 잘 나요. 쉽지만 많이 난다고. 그럼 이제 공기 보세요. 공기에서는 표준 상태 그랬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아마 공학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표준 상태가 공기의 표준 상태라 그 다음에 산업장애 표준 상태. 지금 이거 읊으면 또 헷갈려하겠다. 일단 공기부터 하자고. 산업장애 표준 상태는 저기 가서 할 거, 문제풀이 가서 할 거예요. 그런데 공기의 표준 상태는 뭐가 된다? 공기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뭘 뜻하는 거예요? 섭씨 뜻하는 거예요. 0도씨 1atm. 1atm을 뭐라 그래요? 1기압 그러는 거죠. 이거를 일명 표준 상태라 그래요. 약자로 뭘 써요? S자를 쓰죠. 옛날에는 노르마를 쓰기도 했어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그러는데 지금은 S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도씨 1기압을 공기 상태에서 공기예요. 물도 아니고 산업장도 아니고 산업장은 또 틀려요.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냐면 공기가 일단 1atm부터 보자고. 이제 1atm을 1기압 이렇게 읽죠. 1기압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내가 적은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약속이죠. 76cm. 그럼 1cm는 몇 밀이에요? 10밀이죠. 10밀이라면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히 해양경찰청, 연구사 이 계산 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날 것이냐면 1cm는 10mm죠. 그럼 76cm 올라간 수온의 기둥을 1기압으로 하자는 토리첼리 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센티미터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760mm로 하는 거예요. 1cm는 10mm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온을 Hg죠. 이 화학교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760 수온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죠. 그러면 수온의 비중은 13.59 또는 13.56 하죠. 대충 한 13.6 하거나 13.59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쓰는 것이. 물은 비중이 1이죠. 물은 비중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760 곱하기 13.59 하면 1332mm가 돼요. 그 다음에 13.6으로 하면 끝이 3이 돼요. 그럼 1332나 1333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물기둥으로 나타낸 거예요. 물기둥이 H2O죠. 그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만 이제 보면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물기둥이에요. 그럼 이 H2O가 물이죠? 그럼 1332mm를 센티미터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이제 물 없다고 쳐봐요. 이렇게 되면 센티미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미터죠. 약 10m잖아요. 그러니까 토리첼리 원리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 몇 미터 이런 말 하죠. 그럼 바다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준해서 위로 또는 지표만 그리기도 하고 물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일식이냐 월식이냐에 따라서 이 해발 고도는 틀려지니까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물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쉽게 그냥 바다를 표면으로 기준했다 또는 지표면을 기준했다고 쳐보자고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진다고. 압력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지느냐? 이게 지금 약 10m죠. 10m죠.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가는 거야. 약. 근데 정확하게는 10.332m를 이거 미터잖아요. 10.332m를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짜투리 떠내버리고 10m 내려가면 1기압, 20m 내려가면 2기압, 30m 내려가면 뭐가 돼요? 3기압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가 되는데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은 높아지고 산소 농도도 많아져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압력은 낮아져요. 압력은 낮아지는데 산소 농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곳은 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또는 해발 우리가 한 18에서 20km의 비행기가 떠요. 그럼 그 지역에는 우리가 그 높이에는 산소 농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약 10m 내려가면 짜투리 떠내버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잠안병을 유발한다 이런 말 할 건데 우리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 그럼 절대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atm. 1atm이 지금 뭐라서 1기압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1기압. 그럼 이거를 1기압 그러는 거예요. 1기압. 이거를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활동하는 이거에는 대륙권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또는 해발 우리가 한 11km까지를 대륙권 그래요. 여기에는 대충 한 1기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기압을 받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1기압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태기압 그러기도 하죠. 태기압 또는 이걸 수면압 그러기도 하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나다고 치면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환경보건 같은 연구사나 또는 특히 저기 해양경찰청은 물 쪽으로 잘라요. 이거 상당히 잘라요. 그럼 보자고. 내가 해녀예요. 또는 내가 잠수부예요. 잠수부인데 30m 가서 우리가 보게 돼 일을 했다. 그럼 짜투리 떼내버리고 이거는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이라고 치면 돼요. 게이지압이 압력계에 있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압력계를 내가 이거 0부터 시작됐다고 쳐봐요. 이걸 차고 수면을 내려갔어요. 30m 내려갔다 그러면 아니 20m 내려갔다고 쳐보자고. 20m 내려가면 여기 뭐라고 찍히냐 그러면 2라고 찍히는 거예요. 2기압.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어떻게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지요. 그럼 나는 실제 몇 기압을 받는 거예요? 20m 가서 일을 하면 3기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산기를 우리는 모든 공무원은 못 가져가요. 환경부든 연구사든 5급이든 9급이든 못 가져가요. 그럼 계산은 의외로 쉬워요. 우리가 역학 가서도 계산이 나오는데 의외로 쉬워요. 왜 그러냐면 암산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할 때는 요령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줄 건데 그래서 봐보세요. 2기압하고 1기압 하니까 내가 받는 압력 몇 기압이에요? 3기압이죠. 그 다음에 30m 내려가서 내가 일을 하는 잠수부다. 그럼 뭐가 돼요? 3에다가 일하니까 뭐가 돼요? 4기압이죠. 이런 것들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작년에 계산도 나나요? 나기도 나요. 그런데 계산이 나오면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토리첼리 원리니 이런 걸 설명한 것은 하나의 약속으로 해서 요거를 잘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끝이 우리가 수온의 비중을 6으로 했을 때는 3이 되는 것이고 13.59인데 약으로 해서 13.6으로 했을 때는 3이 되는 것이고 짜투리를 반올림만 했을 때는 2가 된다는 것인가 대충 한 10m 내려가면 뭐가 된다? 일명 1기압씩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표준 상태라는 건 1atm, 1기압, 그 다음에 몇 도? 온도가 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미세먼지 같은 거 할 때 몇 미리그램 해도 되고 몇 마이크로그램 해도 되죠. 여기에 스탠다드, 이제 앞으로 세제곱미터를 입방미터 이런 말 할 거예요.
이것이 S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 공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풍선에다가 바람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잖아요. 몰라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런데 외울 수 있지요.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도씨 일기압일 때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계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0도씨 일기압일 때 우리는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N2가 있고 공기 성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됐어요? N2가 있고 그 다음에 O2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죠. 아르곤이 있고 CO2가 있단 말이에요. CO2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 보게 되면 대충 할 때 78점 몇 %, 이건 뭐가 돼요? 대충 할 때 20점 몇 %, 이거는 뭐가 돼요? 0.93%, 이거는 뭐가 돼요? 0.03에서 뭐가 0.035. 그런데 서울은 몇 %까지 가요? 0.04까지 가요. 0.04까지 간다고. 근데 우리는 소수점을 많이 쓰진 않지요.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1%라는 것은 하나를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1%예요. 그쵸? 근데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을 해가지고 뭐가 된, 이건 이제 지워야 되죠? 이거 1%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는 1%. 어떤 걸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1%죠. 그쵸? 별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얘기할 때는 분모로 가는 것들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이다. 그렇다면 뭐가 돼요? 10의 2승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쓰나요? 하나의 관행이죠. 그래서 첨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밑으로 가는 것이고 첨자에서 여기서 100분의 1이면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분모가 아니면 옆으로 가서 2개 붙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1%라는 건 상수를 100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m이라는 거 이따 얘기를 할 건데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인데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이에요. 동그라미가 몇 개? 3개죠. 아니 6개.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100만 개가 많다는 거죠.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6승. 그 쉽게 생각하면 돼요. 1m는 크게 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뭐가 1cm죠.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간격이 더 쉽게 말하면 이거가 있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나누면 몇 개를 자른 거예요? 100개를 자른 거죠. 하나. ppm은 뭐가 돼요?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죠. 그러면 머리 아프면 오늘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일단 오늘은 알아둘 것이 뒤로 가면 다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1%는 몇 ppm이 되는 거예요? 1%는 10의 4승 ppm이 되는 거죠. 만 ppm. 오늘은 머리 아프면 이것만 일단 외워. 1% 갔더니 무슨 수학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1%는 왜냐면 이거 외워야 돼요. 1%는 만 ppm이에요. 만 ppm. 왜 그러냐면 우리는 퍼센트로 날지 ppm으로 날지는 몰라요. 공기 쪽에서. 그러니까 1%는 만 ppm. 쉽게 1m는 100cm, 1cm는 10mm 이런 개념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물에선 또 이게 아니죠. 물에선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공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 개념할 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CO2 기준치가 또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0.03 내지 0.035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말하면 잊어버리니까 ppm으로 말하면 뭘 곱하면 돼요? 만을 곱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 300이죠. 300 내지 하나, 둘, 세 개. 이거 퍼센트에 붙은 거예요. 퍼센트에 붙은 거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350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내지 350 ppm. 서울은 얼마까지 간다고? 400 ppm까지 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볼륨 대 볼륨이라는 거죠. 부피 대 부피. 이때 퍼센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명 볼륨 대 볼륨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웨이트 대 웨이트 퍼센트는 틀려요.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알려줄 것이고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대충 말할 때는 이게 공기 함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N2항 O2를 뜻하죠. 이럴 때는 대충 이걸 뭐라 한다? 79%. 그 다음 이걸 뭐라 그래요? 21% 그럴 때는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려요. 웨이트 대 웨이트는 문제에서도 일단 다 풀어줄 거라 하지만 설명할 때 그때 얘기를 할게요. 또 웨이트까지 해주니까 머리 아파 죽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연구사 같은 데도 나요. 그래서 우리가 N2 우리가 79% O2 20일 할 때는 볼륨 대 볼륨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피 대 부피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보게 되면 앞으로 이 가스를 CO2 가스를 많이 언급을 해요. 따라서 CO2가 아르곤보다 많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럼 왜 CO2가 뭐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 순서 외우시라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CO2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 뭐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파리 협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온실가스 난리치는 거죠.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스가 무슨 가스예요? CO2 가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아르곤보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CO2는 우리가 허용 기준치가 0.1% 또는 1000ppm 이런 것들이 잘 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은 언급을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아르곤보다 많은 줄 알지만 틀려요. 이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CO2는 에너지를 많이 떼느냐 안 떼는냐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요? 아니에요. 산소는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불순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완전연소가 되면 CO2가 되는 것이고 완전연소, 불완전연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보건 쪽 모르면 특성하고 모르면 완전연소는 C 더하기 O2가 되면 CO2가 되는 것이고 C 더하기 2분의 1 O2가 되면 CO가 되는 거예요. 왜 반물을 이렇게 쓰나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요. C 더하기 5에서 CO라지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화학과는 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화학을 안 나니까 그냥 이거는 불완전연소, 더 태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완전연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H는 뭐가 돼요? H2가 되죠. S는 뭐가 돼요? SO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내는 것은 이건데 탄소, 수소, 황밖에 없는 거예요. 산소는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지울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첫 번에는 고체를 뗐죠. 석탄 또는 나무. 그 다음 뭘 떼요? 석유를 떼죠. 액체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석탄을 뗀다 이런 말 들어봐요. 자동차 보면 LNG, LPG를 들어봐요. LNG, LPG를 들어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체화 됐다는 거죠. 가스화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체를 왜 떼겠어요? 이것들이 더 에너지가 효율이 좋거나 또는 오염물질이 적으니까 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때는 뭐 나무 떼고 석탄 떼다가 석유로 바꿨다가 지금도 석유 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석유 떼다가 기체를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왜 도시에는 CO2가 많으냐면 잘 보세요. LNG, LPG 이런 말 들어보죠. LNG는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리퀴피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의 약자예요. 그럼 이 LNG는 액화 천연 가스의 그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이건 메탄이라고 읽어요. 이 화학교 알아두셔야 돼요. CH4는 메탄이고 나중에 어디가 또 한 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LPG 가스가 폭발됐다 이꼴 프로판 가스가 폭발됐다 그 말 똑같은 거죠. 그러면 LPG는 리퀴피드 페트롤리움 가스 운반할 때는 액체인데 나중에 탈 때는 뭐 기체가 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공학에서. 그럼 이것은 주성분이 C3개, H8개, C4개, H10개인데 주로 이거는 프로판이라 그래요. 이거는 부탄이고 그래서 주로 이것을 많기 때문에 LPG 가스를 프로판 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있다, 뭐 LPG 가스 뗀다, 무슨 가스 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도시가스는 도시인들 생활에 편하게 쓰도록 짬뽕 가스예요. 원래 짬뽕으로 막 섞어서 하는 가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다 뭐예요? 탄소하고 수소로 됐죠. 탄소하고 수소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는 석탄에 주로 많아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SO2는 줄어들고 있느냐 이것도 나요. 증가되고 있느냐?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공중에는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럼 누가 이걸 막 뿜었다는 거예요? 저 들어놓은 중국이 막 뿜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자동차가 어디가 많아요? 서울이죠. 서울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스를 많이 떼니까 이것들은 뭐가 돼요? CO2가 되든지 H는 H2가 되든지 또는 HC가 되든지 2차 오염물질 만드는 거 불완전연소 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CO2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양적으로 틀려요. 근데 보통 한 300 내지 350pp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에너지 내는 거 요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이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일단 순서 중요 표시해 두는데 볼륨 대 볼륨 퍼센트예요. 무게 대 무게 퍼센트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순서 알아두시고 N2,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분자 함몰하게 되면 N2와 O2를 뜻하는 거예요. 대충 할 때. 근데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뜨고 봐도 뒤에 보게 되면 저기 같은 거 오존 매일 들어보지만 오존 있어요? 없죠. SO2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공개할 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압물 하게 되면 N2랑 O2인데 그거에 대한 분자량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밀도는 10분 쉬었다. 그 앞에 왜 여러 가지 ppm 뭐고 이걸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아까 거기 왜 토리첼리 원리에 의한 1atm은 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인데 수주라고 읽어요. 그 수주 밀리미터. 근데 약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가는 거다.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1%는 몇 ppm이에요? 여기서 알아둘 건 1000ppm.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서 N2, O2, 아르곤, CO2. 그리고 퍼센트 말할 때 볼륨 대 볼륨이죠. 78% 또는 79, 20점 몇 퍼센트, 21. 그렇게 되고 0.93%, 0. 뭐가 돼? 03 내지 0.035 또는 0.04까지인데 머리 아프니까 300 내지 350 ppm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죠. 됐죠? 중얼중얼 읊어보세요. 동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첫날이니까 양이 많지 않지만 이거 가면 엄청 많아요. 됐죠? 그럼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